네, 안녕하세요. IBM 오네요. 오늘 진행 맡고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VDI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안도 큰 이슈고, 그래서 보안 걱정 없는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또 그런 VDI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또 어떻게 구현돼야 될 건지 IBM 관점에서 그래서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질문이나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잘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USB 카드형 메모리 준비했으니까요. 적극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김도영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제 그 VDI 솔루션들, 네, 일단은 솔루션 알아보기 전에 네, VDI가 우리나라에서 데스크탑 가상화가 좀 활성화된 게 한 3, 4년 전부터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와서 특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보안이죠. 요즘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네. 굉장히 많은 그런 보안 이슈들이 지금 현재 많은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전에는 실제로 그 보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관점에서 어떤 서버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그 보안 사고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그 몇 년 동안 이제 서버 인프라나 네. 기업 환경 같은 경우는 보안이 충분히 강화되어 그렇죠. 왔기 때문에 네. 뚫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보안의 어떤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데스크탑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그런 개인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가 네네. 하는 부분에 실제로 VDI가 그 핵심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물론 VDI를 도입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보안이라고 볼 수 그 있겠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네. 대부분의 그 기업이나 뭐 기업들, VD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네. 가장 첫 번째 아니면 두 네. 번째 이유는 항상 오케이. 보안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 스마트 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BYOD하고 네. 데스크탑 가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네. BYOD 말 그대로 Bring Your Own Device입니다. Bring Your Own Desktop이 아니고 디바이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아이패드 같은 네. 타블렛 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타블렛 그리고 뭐 맥북이라든가 네네. 사실 맥북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업무 환경에서 많이 안 쓰이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네.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왜 우리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는가? 꼭 기업에서 주는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가지고만 업무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자유롭게 네. 가져와서 그걸 이제 VDI 인프라에 붙여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네네. 환경이 지금 현재 그만큼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기업 쪽에서도 이득이겠죠. 실제로 네. 어떤 데스크탑이나 어떤 그 노트북을 지급하는 고정 비용을 많이 이제 뭐 절약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편의성은 되게 높아지겠지만 또 이제 그런 이제 개인용 그 예. 휴대기기 네. 관련된 또 보안에 관련된 것도 되게 또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VDI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것이고요. 네네. 이전에는 어떤 개인 어떤 장비를 가져와서 함부로 이제 기업 서버에 네트워크에 붙여버리- 붙였을 때 굉장히 많은 보안적인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네. 있었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차단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는 VDI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 없는 네. 그런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많이들 고려하고 계신 네. 거죠. 어제 보안이나 요새 뭐 스마트 기기 네, 요새 어떻게 한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맞네요 이게. 그래서 그럼요. 예. 또 활성화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데스크탑 가상화를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 고민일 텐데 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많죠. 벌써 몇 네. 개야 이게 벌써? 예. 거의 10개? 예, 밑에 네. 점점점에 주목하십시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예. 아 그래요? 네네. 오. 저도 다 모르거든요. 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모카 파일 이런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네.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 차트를 오.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네. 저도 물론 VDI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는 몇몇 솔루션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글로벌하게 찾아보면은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솔루션이. 그럼 이 기술이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생사나 이런 것들이 금방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인가요? 이게 아키텍처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네. 다 가상화 기술이 그만큼 가상화 기술과 서버 기술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보편화됐구나.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뭐 LTE 좋아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옛날엔 네트워킹이 되게 안 좋았을 때는 네, 이걸 압축하고 뭔가 하는 그 자체가 되게 아주 유니크한 차별화였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뭐 그래도 이제 차장님께서 네. 필드에서 뭔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런 것도 몇 가지만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시트릭스 젠 데스탑, 네. 뭐 한마디로 VDI 선두주자죠. 실제로 네네.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고 네네. 굉장히 많은 검증된 성능과 기능을 자랑하고 음. 있고요. 그 뒤를 바로 따르는 그 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VM웨어 호라이즌 뷰, VM웨어 네. 뷰라고 하죠. 네네. 네, 이쪽은 아무래도 VDI라기보다는 이제 EUC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엔드 유저 컴퓨팅 자체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핵심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브릿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베르디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네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네. 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나온 지는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음. VDI 그 자체에 초점을 네네. 맞춰서 오케이.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VDI 솔루션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네. 뭐 짧게나마 네네. 핵심적인 것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먼저 뭐 제나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네. 뭐 요즘 어떤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어떤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뭐 데스크탑 가상화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 뇌리에서도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도 네. 굉장히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아무래도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이 되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인 성능이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특징을 보자면은 저는 완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VDI 전용 프로토콜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네네. 그냥 그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서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데스크탑 인프라에 비해서 VDI가 좀 약점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멀티미디어랑 3D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기능적인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잠깐 아키텍처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아키텍처는 뭐 보시면은 크게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큰 부분은 다 비슷한 거죠, 다들. 그렇죠. 네. 크게는 네.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실제로 네. 서버 가상화와 데스크탑 가상화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네. 서버 가상화는 서버 OS를 올리고 서버용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그게 서버 가상화가 될 것이고요. 네. 거기에 가상 데스크탑을 올리고 가상 데스크탑에 애플리케이션 돌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가상 데스크탑이죠. 네네.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VDI 관리라고 하는 측점에서 음.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을 데스크탑에 어사인하고 네. 사용자들을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VDI 관리라는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여기에 붙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 네. 뭐 타블렛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PC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싱클라이트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싱클라이언트와 제로 클라이언트 많이들 요즘 찾고 계시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네. 접속하는 프로토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싱클라이트는 사실 뭐 그런 네. 말이 나온지는 예전에 90년대 말에 네, 뭐 NC 네트워크 컴퓨터부터 싱클라이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은 어떻게 싱클라이트에 대한 수요가 네. 뭐 제로 클라이트건 네. 그런 쪽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VDI를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네. 실제로 거기다가 PC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PC를 재활용해서 접속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신규로 도입을 하실 때 음. 굳이 PC를 다시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중 투자가 되겠죠. 네네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로 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또한 보안 여기서 또 보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기존의 어떤 PC 환경이 뭐 시큐리티 패치, 보안 패치라든가 안티바이러스라든가 하는 많은 부가적인 비용들과 노력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나 싱 클라이언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네. 구입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전과 같은 그런 아, 어떤 그런 손쉬운 도입이 가능한 그런 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뭐 특장점 아까도 뭐 쟤네 특장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특별히 또 언급하실 거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젠데스탑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면은 완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그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완 환경이란 것은 네. 우리 랜보다는 네. 되게 네트워크의 어떤 그 밴드위스라든지 그렇죠. 어떤 안정성 면에서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취약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네. 어떤 좀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완환경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VDI에서 챌린지한 부분, 가장 도전이 심한, 가장 네네. 제약이 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환경에 있어서 실제로 시트릭스 젠데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봐도 어떤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는 그런 양이 네. 확실히 더 적고요. 네. 적으면서도 거의 동등하거나 비슷한 품질의 어떤 가상 데스크탑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네. 네. 저기 그러면 어떤 그 후진국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IT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쪽에 글로벌 브랜치가 많은 곳들은 네. 좀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VM웨어. 예. 사실 가상화 VM웨어가 딱 떠오르는데 네. 이 데스크탑 가상화 쪽은 후발주죠. 네, 후발주가 예. 됐어요. 저 네, 아이러니하게. 맞습니다. 네. 음. 그동안은 사실은 VM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인텔 X86 계열의 가상화를 제공을 했고 네. 실제로 서버 가상화 환경에 있어서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 실제로 어떤 VDI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시트릭스 젠데스탑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만년 2인자의 어떤 네.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음. 최근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기, 기술적인 네. 발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네.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실제로 VM웨어의 VDI는 VDI 단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이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제품군의 하나로서 네.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 뭐 강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로 그 호라이즌 뷰라는 것이 호라이즌 미라지 그리고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군이 함께 결합이 돼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결합이 되면 호라이즌 슈트라고 하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VDI뿐만 아니라 어떤 그 중앙에서의 이미지 관리하는 솔루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탈이죠.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어떤 특정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실제로 사용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앱이라든가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들을 네. 거기서 하나의 포탈에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EUC 환경 네. 그런 환경을 이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어때요? 미래 솔루션을 VM은 볼수 있겠습니다. 가상화 생태계를 그렇죠. 가상화 생태계를 좀 이렇게 조성하는 이제 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EUC라고 하는 엔드 유저 네. 컴퓨팅을 위한 클라우드 가상화 생태계를 제공하는 그런 핵심으로서 이제 기동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베르디. 네. 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저는. 네. 베르디 굉장히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음. 베르디라고 하는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리눅스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것, 그 대부분의 네. 뭐 여기 소개해드린 시트릭스나 VM웨어 뷰뿐만 아니라 음. 다른 솔루션들도 대부분 윈도우즈 XP나 7, 네네. 윈도우즈 8 환경만을 지원하는 데 비해서 베르디 같은 경우는 리눅스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원격지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브랜치에서의 접속을 위해서 브랜치 쪽에 서버를 두고 이 접속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런 원격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객분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장점 중에 하나는 비용이죠. 비용. 예, 비용 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이라. 이건 뭐 오픈 소개하겠습니다. 소스는 아니죠? 예,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네. 하이퍼바이저 자체는 오픈 소스인 이제 오픈되어 있는 KVM, 네. 레댓 KVM 계열로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제품 자체는 상용 솔루션이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물론 오픈이면은 공짜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 어떤 VDI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필수겠죠. 네. 이건 그러면 리눅스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리눅스 또 아까 지원- 말씀드린 리눅스 리눅스도 또 지원한다는 지원하는 예, 제가 오케이. 말씀을 제대로 네. 못 드렸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와서 뭐 리눅스도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아시겠지만 진짜 VDI를 구축하시게 되면은요. 라이센스 비용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네. VDA라고 하는 버추얼 데스크탑 억세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를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게 이제 가상 데스크탑 접속해야 하게 해주는 라이센스, OS 라이센스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픈 소스 리눅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오븐트라든가 네. 센토레스라든가 뭐 스페셜 리눅스 데스크탑, 레댓 이런 데스크탑들은 그런 라이센스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네. 네. 자, 보통 이제 제 경험으로는 네. 이렇게 이제 리눅스도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 좋고 네, 확실성 좋고 이럴 경우에 네.
보통 이런 것들이 보통 사용자 편의성이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사용자 네. 편의성이랄까 뭔가 예. 보여지는 게 네. 약간 좀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속을 하실 때도 웹페이지 주소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웹을 통해서 그 연결 서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데스크탑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또 자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용 솔루션다운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제 소개되는 단계고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고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꽤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예, 어느 정도 고객군은 갖추고 있는데 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크게 이제 알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두 번째 세션 네. VDI형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네, 뭐 차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이런 우리 시스템 도입할 때 네. 체크 포인트라든지 그런 네. 거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실제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어떤 VDI 솔루션들이 물론 다양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이 VDI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해서 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이전에는 어떤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네. 스케일업이라고 하면은 대용량 서버에 CPU나 메모리를 추가해서 어떤 자원을 확장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스케일아웃은 블레이드 서버와 같은 어떤 개개 서버를 추가함으로써 확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네.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 중단 없이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작업 없이 음.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키를 입력함으로써 어떤 기능 확장하는 그런 기능 네. 굉장히 유연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도 당연히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컴퓨팅 성능은 뭐 당연히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VDI 환경에서는 굉장히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성능과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어떤 관리, 실제로 서버 몇 대를 관리하던 관리랑 수백 대 가상 데스크탑을 관리하는 관리랑은 복잡성의 정도가 틀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이라든가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 최적화. 가상화 환경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 하드웨어가 가상화 환경을 인지하고 최적화해 주는가. 네. 그리고 하드웨어 관리 기능과 소프트웨어 환경이 분리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제공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상을 인식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면 뭔가 시스템이 깡통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약간 인텔리전트 해야겠네요. 그럼요. 인텔리전트하게 얘가 네. 얘 가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아.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따 Q&A 시간에 뵙겠고요. 네. 두 번째 게스트님 모시겠습니다. IBM 코리아 최영준 실장님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뭐 두 번째 시니까 이제 별로 떨리지 않으시죠? 어떠세요? 그래도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VDI형이 최적화된 IBM 네. 시스템들을 또 그냥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VDI가 이게 뭐 도입할 때는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예. 되게 많이 봤어요, 프로젝트에서. 예,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보통? 현재 처음에 그 VDI 인프라 구성할 때 네. 우리가 고려하는 게 네. 처음에 RFP가 나와서 고려할 음. 때 서버, 네트워크 이런 스위치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것만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걸 구성하기 위한 뭐 사람이라든가 디플로이 한다거나 구입하고 나서의 그 파워, 네. 생명 공간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인식이 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나중에 도입되고 나서 예. 말이 많군요. 네? 추가 비용이 더 훨씬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가니까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업체에서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제안은 하지만 네. 소개는 드리지만 아직까지 현실이 아, 또 초기에 이런 아. 비용 투자를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VDI 최적화된 것이 그러면 예전 거하고 최적화된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은 예,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시청자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IBM에서는 그런 게 맞춰가지고 현재 그 범용 그 시스템을 가지고 VDI를 구성했을 때 사용이 되는 이런 튜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일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VDI 프로젝트를 라이프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 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IBM에서 이런 거에 맞게끔 네.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발표를 해서 퓨어 플렉스라고 네. 제품을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 시스템이라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가. 예, 지금 IBM에서 그 발표한 전문가 시스템은 네. 안에 네. 서버, 네.
스토리지, 네. 네트워크, 네. 가상화 솔루션 네. 이런 것까지도 네.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그런 걸 유기적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아.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 쓸 수 있도록 네.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노하우라든지 팁이 예. 이 시스템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요게 피어플렉스가 발표된 지는 그래도 좀 됐죠. 예, 작년 4월 달에 4월 발표가 달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시장에서 발표는 아직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네. 호응은 없지만 네. 앞으로 점점점 더 음. 많이 그 모든 분야에서 네. 호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이게 이 어떤 그 데스크탑 가상화에 진짜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면 예, 예, 앞으로 VDA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예, 뭐 피어플렉스 시장도 같이 더불어서 동반성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실제 이 피어플렉스의 구성 요소들, 예, 특장점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스토리지 예, 맞습니다. 한점. 네. 저희 VD 환경에 맞게끔 IBM 스토리지 노드라는 퓨어 시스템 V7000이라는 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퓨어 시스템 V7000은 하나의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신 IBM의 그 스토리지 V7000하고 동일한데요. 네. 이런 스토리지를 하나의 샤시 내에 네. 임포트 시켜가지고 어. 그 기능을 기존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음. 그 플렉스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데스크탑 가상화에서는 스토리지가 왜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게 될까요? 스토리지가요. 네. 기존에 있는 그 VM들을 생성하려면 그 VM들이 하나의 그 스토리지 노드에 저장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이 기존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월등히 그렇겠네요. 뛰어나게 되는데요. 아.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심 프로비전이라 그래서 네. 물리적인 스토리지 양보다는 네.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이런 VDL 구축하면서 많은 문제 분석하는 게 네. 그 다량의 VM들이 접속해서 쓰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의 그 스톰 현상이라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IBM에서 EGTI어라는 네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네. 많이 쓴 디스크 내용들은 SSD에 저장을 하고 많이 안 쓰는 내용들은 일반 저가의 디스크로 네네. 이동을 시켜서 네. 항상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EGTI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 네네. 그다음 때에 따라서는 리얼타임 컴프레서 그래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네. 압축해서 일단 저장 용량을 좀 더 확대시켜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데스크탑 가상 활성화되면 엄청나게 많은 VM들이 예. 뭐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정말 스토리지가 예, 되게 인텔리전트하지 않으면 그걸 받치지 못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네트워크도 되게 사실은 예. 큰 이제 어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예,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서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예, 봐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트워크 환경이 좀 그래서 그 VD 환경에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게 그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들은 VDI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 코어 레이어 상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네트워크가 분산이 됐는데요. 네. 이제 VD 환경이 되면서는 이런 그 코어에서 운용되는 네트워크 환경이 이런 액세스 레이어 밑단까지 내려와서 네트워크 대역폭이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VM이 많이 늘어나면 네. 그에 맞춰서 이런 코어 레이어 단위의 네트워크 대역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IBM 플렉스 시스템은 샤시 자체 내에 네. 기존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트래픽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당 대역폭이 약 80기가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또 추후 네. 160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네. 샤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앞으로 확장이 되는 모든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 쪽은 어떤지 한번. 예, 그 최초 그 국내 스위치 중에 가장 최초로 IBM 네트워크 스위치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건 스케일러블 스위치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온라인 중에 네. 네트워크 스위치 포트를 네. 추가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인터널 연례 포트, 업링크 열 포트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추가적인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고요. 예. 네. 라이센스만 이네블 시키면 내부 연례 포트 네. 또 업링크 포트를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네. 최대 그 10기가짜리 22개까지 업링크 포트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고성능 스케일러블 스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로그인 VSI 벤치마크라는데 예. 이 벤치마크는 뭔가 전 처음 보는데. 예. 저게 국내에서는 소개된 지가요. 네. 금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막 소개되기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르는 분도 꽤 많겠네요. 예. 로그인 VSI는 네. 그 월드와이드에서 그 VDI 성능을 실질적으로 벤처마크하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IBM뿐만 아니라 네. 이스코, VM웨어 네. 이런 모든 솔루션 업체들이 아. 로그인 VSI라는 벤처마크 툴에 의거해서 결과를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로진이라고 있는군요. 예, 로그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무식해서. 네. 예. 로진 VSI.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벤처마크 결과로 저희 그 플렉스 240 싱글 노드에서 네. 최대 200개 이상의 동시 사용자 세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데스크톱 가상화 이런 거 고려하실 때 로진 VSI 벤치마킹 결과 같은 거를 체크해 봐야겠네요. 예, 앞으로는 아마 모든 업체들이 네. 공식적으로 저런 그 벤처마크 결과를 제안하기 전에 네. 그 BM POC를 할 수 있도록 네.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확장성 한번 볼까요? 네. 예. 그 VDL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초기에 네. 뭐 100명, 200명, 400명, 네. 1000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확장이 돼 갑니다. 네, 네. 근데 확장했을 때 네. 그런 그 확장에 관련된 서버 노드까지도 추가 인프라도 같이 확장이 되는데요. 네. 그런 인프라를 사용 편리하게 네. 단순히 기존에 일일 작업하던 것들을 1시간 이내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샤시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되면 음. 그 노드에 대한 구성 패턴을 지정이 돼 있는데 네. 지정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 그럼 하이퍼바이저 아까 뭐 VM웨어라든가 음. CTS라든가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를 자동 배포시키고요. 네. 그런 걸 풀에 담아서 네. 가상 머신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가정들을 일련화 자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네. 지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가상화 시대에서는 예, 단순히 확장성이 개런티된다 갖고는 모자라고 예, 이렇게 1시간 이내 네, 빠른 시간 내에 확장이 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실제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집어넣으려면 예, 예. 또 상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절약해야 예, 될 예.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 전에 저희 그 플렉스 샤시가 높이가 10류입니다. 그래서 10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막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10류 기준으로 했을 때 렉 서버를 1류짜리를 6대 정도, 네. 그 추가적으로 그런 센 스위치라든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또 이중화시켜서 장착을 시키고 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10류 사이즈의 기존의 렉 서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6대 정도로 해서 네. 최대 토탈 96화 정도 안 되는데요. 네네. 저희 플렉스 썼을 경우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초대 그 16 사이즈로 CPU가 224코어, 네. 메모리는 뭐 1TB 이상에 네. 대한 고용량 집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집적도와 이런 복잡성을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통합 관리 그 전에 먼저 V모션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네. 테스트 결과네요, 이건 또. 예, 네. 저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VM웨어 V모션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IBM 내부에서 해가지고 나온 결과치입니다. 네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그 A사, B사, C사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행 개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V모션 또는 스토리지 V모션을 한 네. 수행 시간이 타 회사보다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보았습니다. 네. 또 이제 이거 운영자 관점에서는 네. 이제 직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관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저희 그 퓨어플렉스 시스템은 그렇게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리가 쉽고 빠르게끔 직관적으로 통합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검색 기능, 원격, 그다음에 리얼하게 나오는 샤시 맵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네.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네. 통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 기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저희 그 플렉스 샤시 내에 네. 서버 노드를 장착하는 순간부터 네. 그 서버 노드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DB화돼서 그런 파트에 있는 모든 넘버들을 검색해서 네.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거하고 실제 뭐 유사한 제품들 예.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희 그 퓨어플렉스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타사에 비해서 가장 최고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플렉스 모델 중에 하나가 X24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모델은 현재 렉 서버나 이런 기타 서버에서 지원되는 인텔의 CPU 중에 가장 높은 CPU 파워가 네. 135W짜리입니다. 네네네. 135W짜리를 기존의 렉 서버의 동일한 사양으로 꼽을 수 있는 그 블레이드 노드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X240의 유일한 모델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타사는 네. 저런 CPU를 꼽을 때 어떤 그 옵션 전제 조건이 있어서 메모리를 다 못 꼽는다거나 아. 또 일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에 비해서 저희 그 플렉스 노드는 기존에 있는 렉 서버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노드 중에 가장 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X240, X440 이게 예.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예, 라인업은? 저희 X240은 그 2소켓짜리 그 샌드브리지 CPU가 장착되어 있는 네. 노드고요. 그 밑에 있는 X440은 네. 그 샌드브리지 CPU가 4개까지 최대 장착이 가능한 4소켓 서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야? 거의 뭐 전문가 시스템 같으세요. 뭐 이제 물어보면 바로 답이 탁탁탁 꽂고 그냥 쫙 나오시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실제 한번 고객 사례 한번 여기 이제 국내 네. 사례가 아니에요 해외 사례인가요? 여기 국내 사례입니다. 네, 국내 사례입니까? 저희가 국내사의 이제 케이블 방송사인데요. 저희가 여기 그 제안 드렸던 거는 먼저 그 개발자들이 150 유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 지금 일반 상점 300 유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자와 콜센터의 망분리를 해서 아. 일단 보안 이슈를 좀 제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관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 프로플렉스 노드의 어떤 그 가상화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네.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네. 또 이 개발자가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VM들이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제안을 드려서 네. 저희가 그 V 추천에 아까처럼 그 이지 티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제안을 네. 드렸고 네. 고객사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평가를 내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유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새 망분리도 되게 큰 이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해외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도 피생명도요. 아, 국내나 국내. 외국 생명 지사구나. 회사입니다. 네네. 예, 이건 기본 목적이 음. 아까 좀 망분리입니다. 네. 그래서 망분리라는 거는 기존의 사용자하고 외부 인터넷하고 내부망하고 완벽하게 이제 그 망분리를 해서 네. VDI를 구축하는 건데요. 요 그 피생명보험사는 저희가 POC를 통해 가지고 기타 타 회사의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네. 저희가 성능이 타사보다 한 30% 이상 정도의 성능을 업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링답 하기 전에 잠깐 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예. 네. 아까처럼 그 버추얼 VDI 환경에서는 왜 그 어떤 시스템을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선정할 때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먼저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그 시스템이 유연하느냐, 네트워크 확장성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또 관리 네트워크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연성은 그냥 보신 것처럼 기존에는 새로운 좋은 CPU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새로 나온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네트워크도 기존에 지금은 1기가 10기가 쓰지만 앞으로는 또 40기가 또 그렇죠. 추가될 텐데요. 네네. 그런 시스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인지 아닌지도 고객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토리지는 보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스토리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술들을 습득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운영할 수 있는 네. 최소 비용으로 네. 그런 걸 또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유연성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관리 네트워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BM의 이게 퓨어플렉스. 예. 일로 오세요. 오세요. 네. IBM 퓨어플렉스 그 시스템은 지금 2013년인데 예. 지금 도입하는 분들은 네. 이번에 도입되면 네. 이거 앞으로 한 몇 년까지 이거 갖고 이제 뭐 충분히 이거 갖고 뭐랄까 이거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10년? 네. 앞으로 10년을 10년. IBM을 내다보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1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5년만 가져도 되게 큰 건데 사실 시스템이 5년.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질문자 한 분한테 오늘 설문도 하시고 질문자 5분한테 저희가 카드형 USB 보내드리겠고요.
두 분 혹시 볼펜 있으세요? 볼펜 있으면 종이 볼펜이 없으신가요? 볼펜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왜냐면 답변해 주면서요. 예. 질문자 사람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종이에다가. 네. 일단 아주 맨 끝에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김한성님, 시트릭스의 ICA 프로토콜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시트릭스의 ICA 프로토콜은 시트릭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실 가상 데스크탑 SBC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가상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 데스크탑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ICA 프로토콜이 나왔는데요. ICA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압축입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어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RDP라고 하는 리모트 데스크탑, 소위 말하는 이 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인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압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했다고 보면은 IC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더 낮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최적화된 압축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지훈님, 데스크탑 가상의 경우 VM 라이센스 정책과 소프트웨어, 윈도우나 MS 오피스 같은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해서 별다른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제외하고 별다른 라이센스는 없고요. 실제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아마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 OS 자체의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거기다 네. 칼이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라이센스, 그리고 VDI 환경 같은 경우는 VDA라고 하는 어떤 VDI 환경의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라이센스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오피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주님, 관리자가 OS 업데이트 및 사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싶을 경우 가상 머신마다 암호가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일괄 업데이트 배포를 할지요? 아니면 기존처럼 개인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VD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요. LDAP, 소위 말하는 LDAP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인증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가상 머신은 모두 도메인에 조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진 도메인 어드민 권한이 추가가 되고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구축할 때는 반드시 그 도메인 어드민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괄적인 이미지 배포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할 때는 이 도메인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권한은 물론 이제 다른 계정으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권한은 도메인 어드민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두 분 이제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언급만 해주세요. 네. 제가 적어놓을게요. 예. 알겠죠, 편하게? 다 좋은 질문이시죠. 네, 아닌데 뭐 그래도 네. 특히. 네. 자, 그다음 방기환님, VDI는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상으로 개인 PC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만약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최초 접속 및 패치 작업, 스캔 작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입출력에 대한 폭증 처리가 될 텐데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 특히나 그래서 아까도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네트워크나 스토리지가 무엇보다도 이제 VDI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버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의 어떤 자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VDI로 가게 되면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어떤 가상 데스크탑을 부팅한다든가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데스크탑 자체의 어떤 워킹 패턴 자체가 라이트 IO라든가 네트워크 사용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폭, 그리고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늘려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스토리지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받으신 것처럼 저희 V7000의 어떤 이지티어링이라든가 하는 그런 최적화된 기능들, 그리고 압축이라든가 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런 IO를 분산시켜주고 충분히 대역폭을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문종현님, 실제 고객 사이트에서 제로 클라이언트나 싱 클라이언트를 도입하였을 시 어느 시점부터 TCO에 대한 절감 효과가 일어났는지요? 예를 들어서 VM 1000대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은 자료가 있는지요? 네.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객사의 환경, 실제로 고객사가 그 데스크탑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얼마만큼 비용을 소모를 하고 또 몇 년 주기로 PC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에 틀리다 보니까 실제로 딱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통 이제 신규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유저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데스크탑을 새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신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네. 보통 저희가 TCO를 3년에서 4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두 게스트 분의 그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좀 적어주시겠어요? 댓글창에 적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스태프가 여러분들 지금 두 분 게스트님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요. 오늘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지훈님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 보면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로 접속이 가능한 구성도 제공되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통은 사회에서 접속을 하실 때 기존의 VPN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VPN이 없는 환경에서도 실제로 외부에서 접속을 하실 때 SSL 같은 어떤 보안이 강화된 터널링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는 어떤 그 외부 접속용 서버 솔루션을 각 VDI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차라리 아예 그 브랜치 서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웅호님께서 여기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외부에 쓸 때 스크린샷이라든지 예. 이런 유출을 보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일단 스크린샷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스크린샷을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스마트 기기를 책상 위에 놓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다.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다고 막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광용님, IBM의 VDI 솔루션은 클라이언트 렌더링, 호스트 렌더링 두 기법을 호환한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요? 이거는 저희 IBM의 VDI 솔루션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네. 좀 아까 애매해. 세 개 이제 예. 말씀하신 것. 예.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마다 조금씩 다 특징이 있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설정에 따라 많이 바뀌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솔루션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호스트 렌더링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네네.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조금 이제 플래시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네. 원활히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 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황병주님, 최근에 데스크탑 가상화하는 데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보안에 있는데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보안 강화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코어 역할을 하는 각 가상화 솔루션이나 하이퍼바이저에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가상화 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자체의 그런 어떤 보안 기능을 내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것이 그 인프라 자체가 서버 인프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VM웨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그 어떤 V실드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 방화벽이라든가 네. 뭐 엔드포인트, V실드 엔드포인트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상한 솔루션이나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점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의 확률은 아무래도 VDI 어떤 도입 전에 기존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사고보다 훨씬 확률이 낮겠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취약점 어떤 파급 효과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훨씬 낮은 가능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을 꺼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자, 김완수님, VDI 환경에서 하드웨어 각 장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PC에서의 장치 같은데 사운드 카드라든지 카메라, 스캐너, 프린터, 기타 특정 장치들에 대한 인식 등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VDI 환경은 기본적으로 USB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 말은즉슨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장착되어 있는 USB 포트로 연결되는 말씀하신 어떤 외장 사운드 카드라든가 웹캠이라든가 네. 스캐너나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실제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 버추얼하게 에뮬레이션 돼서 연결된 것처럼 이제 에뮬레이션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기들을 원활하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어떤 보안 기기라든가 혹시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뭐 인터페이스가 USB가 아닌 네. 그런 주변 장치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 황 의원님, 플렉스 시스템에서 각 부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따로 구매하는 부분하고 플렉스 시스템으로 전체 구성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차이는 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기존의 그 플렉스를 한 구성에 그 IBM이 갖고 있는 서비스 기술이 네.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종태님, 심 프로비저닝이 사용률 최적화나 관리 면에서 장점만을 부각하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기존의 네이티브한 것보다 네.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아까 그 VM을 구성하실 때 네. 약간의 성능이 그 심 프로비전 인해서 약간 성능이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치규님, 현재 DVI 가상화 구현 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SDA나 보안 고려 시 CCN 구현으로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IBM의 기술 도약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좀 더 예. 박치규님 이따 메일로 좀 구체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수님, 싱크라이트 환경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를 통째로 전송받아 수행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머신용 이미지 전송 트래픽으로 최초 접속 시 처리 지연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A라든가 그 시트릭스 젠데스탑의 ICA라든가 혹은 네. 그 VMware 호라이즌 뷰의 PCOIP라고 하는 그 전용 프로토콜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네.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 실제로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그 RDP 같은 경우가 어떤 네. 그 가상 머신 이미지를 압축도 안 하고 비트맵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접속을 했던 막 네트워크 대폭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압축을 하거나 최적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의 역할 때문에 이런 처리 지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웅호님, 피어플렉스 시스템이 제조업에도 도입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 서버 가상화로 있는데요. 네. VDA 가상화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자, 원경진님, VDI 구성 검토 시 기존 사용자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 환경과의 호환성 및 성능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기존 호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VDI 환경 구성을 이제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경우는 자사의 그 VDI 솔루션에 함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제넵 그리고 VM웨어 같은 경우는 C앱을 기본적으로 물론 라이센스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제공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체를 아예 가상을 해버림으로써 이런 그런 서로 다른 OS라든가 혹은 패치라든가 이런 환경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VDI와 맞물리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호환성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곤님, VDI. VDI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망분리. 망분리 역시 크게 보안 이슈로 보아야 되는데 개인 데스크탑 운영과 VDI 운영에 있어서 보안의 편의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VDI 환경으로 이제 망분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망분리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데스크탑에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됐었죠. 그래서
혹은 뭐 네트워크 카드를 두 개를 꽂아서 네. 혹은 한쪽망은 네트워크 아예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투자, 어떻게 추가적인 하드웨어 관리의 포인트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PC에 남아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VDI 환경으로 가게 됨으로써 되게 간편하게 이제 개인 데스크탑과 업무용 데스크탑을 아주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그냥 네트워크만 따로 어사인해 주면은 바로 망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구축이나 관리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솔루션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네.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VDI가 활성화되면 망분리하고 자연스럽게 또 궁합이 맞겠네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전창훈님, 현재 IBM에서는 아이스카시온 카드를 별도로 제공을 하는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카드에 네. 라이센스만 입력을 하시면 아이스카시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홍선유님, VDI 사용자별 파일 액세스 권한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요? 사용자별 파일 액세스 권한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그 기존의 어떤 파일 서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VDI 사용자별로는 파일 액세스 권한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네. 어떤 그 사용자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VDI라고 해서 따로 별다르게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종태님, VDI 환경에서 보안 기능이 스마트 기기에서도 같이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지는지요? VDI 환경에서의 보안 기능이라고 하면은 VDI 자체가 어떤 보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실제로 VDI 자체가 실제로 어떤 데스크탑 인프라에서 기존의 데스크탑 인프라에서 어떤 귀중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컬에 저장이 되거나 로컬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다니는 것이 네. VDI가 됨으로써 중앙에 저장이 되고 중앙으로 이제 보안된 네트워크로만 통신이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보안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엔드 유저 단의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보안 기능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곤님,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전사적 재앙, 복구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요?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네. 간단하게 하나의 VM이 죽었을 때는 수초 이내에 또 보상이 돼 있지만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구성될 때는 며칠 또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인식님, VDI 사용자별로 사용 할당량을 배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원을 큰 작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더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서버 가상화와 데스크탑 가상화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서버 가상화를 할 때도 많이 뭐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서버를 구성을 할 때 또 웹서버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2기가를 주고 뭐 하드는 어느 정도 용량을 주고 CPU는 2개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당할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가상 데스크탑도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더 할당하는 부분들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VMware vSphere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어떤 자원의 컨텐션, 소위 말하는 경쟁이 발생을 했을 때 특정 가상 머신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기능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상 데스크탑에도 운영할 수 있겠죠. 이정민님, 이번에 새로 출시한 IBM 스토어와이즈 V7000 제품은 일명 가상화 스토리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결 가능한 스토리지 대수는 크게 제한이 없는 건지요? 이 기종 스토리지 제품과 가상화 연결 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 저희 그 V7000은 2기종 스토리지를 붙일 수 있는데요. 네. 그 2기종 스토리지는 HP, 델 또는 IBM 것뿐만 아니라 후지스 이런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 V7000처럼 IBM 스토리지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연결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스토리지를 지원하는지 저희 IBM에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만님, VDI의 자료 백업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별, 스냅샷 등의 기능을 장기간 이용한다고 하면 스토리지 공간 활용을 어떻게 되는지, 백업 관련 스토리지 용량 부분과 스토리지 운영 부분에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디자인할 때 네. 그 스냅샷을 떠서 백업하기 위한 공간까지도 기간별, 용량별로 산정해서 디자인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필요한 그 용량을 기존에 필요한 양만큼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디자인할 때 반영을 합니다. 윤영식님, 현실적으로 다양한 액티브엑스 등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유연하게 마이그레이션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추경님, VDI 솔루션 중 시트릭스, 제엔 데스크탑과 외 총 3가지 솔루션 추천하셨는데 MS의 하이퍼V는 어떤 면에서 딸리기에 추천을 줘야 되는 것인지요? 하이퍼V를 제외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하이퍼V는 하이퍼바이저죠. 네네. 지금 MS VDI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셀링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서버 찾는 부분은 가상 아니고요. 아니고 데스크탑 가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 보는 하이퍼V는 건데. 예, 많이 찾고 있죠. 네네네.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파일 서버 얘기하시는 게 네네. 아니고 홍소연님, 네. 예, 예. 파일 서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VDI 네. 환경 구성을 스토리지와 같이 하였을 때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로컬로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한 거예요라고. 네. VDI 환경 구성을 중앙 스토리지에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파일을 로컬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안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안 정책에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건 허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차단하실 수도 있고, 네네. 예, 그거는 뭐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의응답 받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질문 잘한 분 5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한지훈님, 방기환님, 이종태님, 이종민님, 김지만님. 이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좀 다시 써주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해 계신 분들 나중에 저희가 또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고요. 한지훈, 방기환, 이종태, 이종민, 김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게스트 2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저희 IBM 퓨어플럭스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VDI 솔루션 중에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